둘만이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찾아드는 연인들. 그런데 그들을 은밀히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꽤 깊은 관계인 듯한 두 사람. 오늘은 같이 씻을까? 아니, 혼자 씻어? 연인과의 뜨거운 하룻밤을 기대하고 있던 여자. 그때 누군가 보낸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빨리 나오라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여자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애인을 놔두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는데 어디야? 뭐? 이게 웬일입니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바로 옆방에 있었군요. 여자를 따라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 과연 누굴까요? 뭐야? 미행했어?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이번에도 안 된다고? 왜 안 되는데? 여자가 많게 생겼잖아. 그런 남자 만나면 너 마음고생해. 여자의 남자 관계까지 간섭하는 이 남자. 알았어.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 뻘은 돼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런데 이 남자, 여자가 두고 간 핸드폰까지 자기 마음대로 만집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문자까지 보내는데요. 진이야! 그 문자는 옆방에 두고 온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멋대로 이별 통보한 문자였습니다. 여자가 보낸 것처럼 일을 꾸며놓은 것인데요. 그 시각 바로 옆방에선 이게 뭡니까? 이들은 아무래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옆방에 남자친구가 있다고는 믿기 힘든 상황. 두 사람 관계는 대체 뭘까요? 사랑하는 사이긴 한 걸까요? 남자친구들을 한창 사귈 나이인 지니 씨. 정말 안 돼? 목금토 절대 안 돼.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목금토는 항상 안 되는데. 아무튼 목금토 절대 안 된다고. 정말 이해 안 간다. 너 부모님 안 계셔서 혼자 산다며. 그럴 거면 헤어져. 아니 이게 누군가요? 모텔에 있던 그 남자 아닙니까? 누구세요? 나? 진이 이모. 이모부라고요? 새빨간 거짓말하는 성민 씨. 그런데 야, 우리 헤어져. 야, 뭔 소리야 갑자기? 못 들었어? 우리 진이가 헤어지자잖아. 부모 없다 무시할 것 같으면 애초에 헤어지는 게 맞지. 가자. 아니, 야, 진이야, 야! 지니 씨가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나타나 회방을 놓는 성민 씨. 설마 이 남자 진짜 지니 씨의 애인인 걸까요? 뭐야 진짜? 스토커야? 네가 이상한 놈들만 만나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그래서 내가 대신 한테 복수했다. 성민 씨 아무래도 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아이, 뭔 냄새 이거? 아이씨. 지니 씨 남자친구 차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수상한 액체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곧바로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남자. 야, 너네 인보부 사이코 아니냐? 성민 씨 과연 무슨 짓을 한 걸까요? 10분 전
진희 씨 남자친구의 차로 다가온 성민 씨. 세상에 운전석 손잡이의 소변을 본 것입니다. 질투심에 한 행동이라기엔 참 유치한데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관계입니다. 진희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성민 씨나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성민 씨와 헤어지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진희 씨. 이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송 씨는 만나는 남자친구마다 송 씨의 방해로 사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송 씨의 행동을 다 알면서도 송 씨가 송 씨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송 씨 역시 매번 송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방해는 해도 필사적으로 반대하거나 말리지는 않았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두 사람의 관계에는 사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성민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왔어? 저녁 먹었어? 당신이 와서 차려줘야 먹지. 뭐? 아유, 이건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당신 지금 내가 돈 못 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바람 피울지도 몰라. 바람? 그래, 펴라! 펴! 그래서 내가 찌개 끓여놨지. 세상에나 성민 씨 유부남이었군요. 그런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할 수 없는 왼수. 아니, 몰라. 왼수는 무슨? 몰라. 아유, 왼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잠시 후 왜 약속 안 지켜? 약속? 무슨 약속? 끝만 만나기로 했잖아. 오늘 수요일이거든? 진이야,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오늘 하루만 당겨. 약속 좀 지키라고 계약서 같이 썼잖아. 아이고, 알았어. 오늘 하루만. 진희 씨는 백수의 나이도 많고 유부남인 성민 씨를 왜 만나는 걸까요? 심지어 계약서는 왜 쓴 걸까요? 나 이혼할까? 그러기만 해봐. 진짜 끝이야. 우리 딱 여기까지 알지? 알았어. 진희 씨는 성민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으면서 성민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지난밤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들어오던 성민 씨 제대로 딱 걸렸습니다. 당신 벌써 출근하려고? 어딜 갔다 와? 외박한 거야? 아니야. 당신 아침 식사 해주려고 장 봐가지고 오는 길이야. 핸드폰도 두고 갔던데? 왜 그래? 핸드폰에 뭐 비밀 있어? 아니야. 아무리 백수라도 지키고 싶은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고. 꼭꼭 잠가져서 보지도 못했네요. 나 출장 가. 응? 출장? 어제 깜빡 잊고 얘기를 못했네. 내일이나 모레 올 거야. 다녀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랄까요? 아내가 집을 비운 이 틈을 성민 씨가 놓칠 리 없습니다. 진이야, 나야 나. 집으로 와.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신이 난 이 남자.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그날 오후 부르는 사람이나 부른다고 오는 사람이나 진희 씨가 겁도 없이 불륜남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장 간다던 아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이런 말 좀 그런데 좀 전에 젊은 여자가 들어가더라고 그 집에. 아니에요. 제 조카예요. 제가 불렀거든요. 아 미안해요. 자존심 때문인 걸까요?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희영 씨.
말은 그렇게 했지만 희영 씨 집으로 급하게 뜁니다. 드디어 남편 성민 씨의 이중 생활이 들통나는 건가요? 희영 씨 불륜 전략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요. 급한 마음과는 달리 조심스레 소리 죽여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제 희영 씨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희영 씨가 상상했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과 나그네 삼행시 운 띄우고요. 과메기가 오갔던 이모! 사연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 진이 왔니? 웬일로? 이모라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밥이나 해 먹이려고 오라고 그랬지. 아니 당신 출장은 어쩌고? 일정이 좀 미뤄졌어. 진이 너 정말 이모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뭐... 대체 이모 집에 얼마 만에 오는 거야? 그렇게 오랄 땐 안 오더니 이모부가 부르니까 오냐? 내가 말했잖아. 진이가 당신보다 날 더 좋아한다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모부와 조카가 이모를 속이고 불륜이라니. 희영 씨 앞에서도 뻔뻔하기만 한 두 사람.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아내 희영 씨 입장에선 상상도 못할 일일 텐데요. 잘 됐다. 응? 우리 셋이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아니 왜? 그냥 가지. 고기 먹을 거 아니야. 옷에 냄새 배. 혹시 방 안에 두 사람 흔적이라도 남은 걸까요? 방 안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깨끗하기만 합니다. 희영 씨 또 속고 마는 걸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희영 씨가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놨습니다. 혹시 두 사람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카메라에는 어떤 장면이 찍혀 있을까요?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살던 씨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그때 씨를 거둔 건 이모인 씨였는데요. 이모네 집에 같이 살면서 이모부인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씨가 이모마저 속인 채 이모부와 계속 관계를 이어온 데는 기막힌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이모를 배신하고 이모부와 불륜 관계를 맺는 것도 모자라 계약서까지 쓰게 하면서 자신이 원할 때만 나온 진희 씨. 이제 그녀의 폐륜 행각이 들통날 일만 남았습니다. 누구세요? 이모 어쩐 일이야? 게다가 계약서까지 들키고 뭐 나한테 할 말 있구나. 부르지 내가 그럼 가는. 이모. 이 나쁜 이모라고 부르지도 마. 네가 감히? 봐. 이모 희영 씨가 들고 온 카메라 속에 예상대로 이모부와 조카의 끔찍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희영 씨는 왜 카메라를 방에 설치할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 성민 씨가 몰래 외박을 한 그날 딱 걸렸어. 남편 핸드폰은 한 번씩 검사를 해줘야 한단 말이지. 하여간 단순해서 기억이 뭐냐 기억이. 장난삼아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게 된 희영 씨. 그런데 그 안에서 희영 씨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계약서를 보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희영 씨는 물증을 잡기 위해 집을 비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게 들통나고 진실 앞에 서게 된 두 사람. 진희 씨는 모든 걸 인정합니다. 이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모 잘못했어. 이미 늦은 사고. 희영 씨는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이 멍청아! 그 나쁘게 시킨다고 이거 기억 샀어? 너 바보야? 천지야! 이모한테 말했었어야지! 문제의 계약서는 성민 씨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희 씨는 이 계약서의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이모 희영 씨는 진희 씨가 안타까워 어쩔 줄 모릅니다. 대체 이 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최성민 씨, 예.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아니 경찰이 무슨? 성민 씨 일단 주랭날 칩니다. 당신을 성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아파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왜 도망을 쳐? 자, 갑시다. 경찰이야 보니까. 성폭행 혐의. 그럼 그동안 진희 씨와의 관계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는 건가요? 잠시 후 야! 세상에! 이 나쁜 놈! 당신 오해야. 내가 그거 다 설명할게. 응? 설명? 여기 계약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면 이 인간 천을 준 거 충분하죠? 문제의 계약서를 들고 온 희영 씨. 이 계약서가 성민 씨의 성폭행을 증명할 증거라는데요. 최성민 씨,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세상에 조카를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난 억울하다고요. 지 제가 다 하자고 해서 한 거라니까요. 야, 너 와서 뭐라고 말 좀 해봐. 네가 나 좋다고 먼저 꼬리친 거잖아. 개만도 못하는 거니? 그동안 진희 씨를 올가맨 건 바로 성노예 계약서였습니다. 이젠 다 끝이야. 더 이상 싫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걸까요? 그동안 진희 씨가 혼자서 감내해왔던 그 끔찍한 고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걸까요? 그동안 진희 씨가 혼자서 감내해왔던 그 끔찍한 고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진희 씨의 비극이 시작된 건 6년 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모 희영 씨의 집에서 살게 된 진희 씨. 치마가 왜 이렇게 짧어? 어? 치마. 그런데 다 컸구나. 네? 응? 신이야. 이모부 왜 이래요? 고등학생이었던 진희 씨는 이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이모부 최성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진희 씨는 최성민의 강압에 의해 계속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희 씨가 성인이 돼 독립을 하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성민의 집착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집요해졌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보시겠다. 이제 그만해요, 제발.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벌거벗은 사진이랑 온몸 구석구석 찍혀있는 이 동영상을 혼자 보긴 아깝고 어쩐다. 최성민은 비열했습니다. 그것만 지우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진희 씨는 독거미 같은 이모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된 진희 씨. 진이야, 어서 벗어봐. 벗으라니까! 자자자, 돌아봐. 여보. 왜 이래?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아마추어같이. 돌아봐. 그렇지. 그 후 최성민은 진희 씨를 올가매기 위해 성노예 계약서까지 강요하기에 이릅니다. 써. 이모에게 이를까?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부른 대로 받았어. 결국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쓰게 된 진희 씨. 나 김진희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보상의 의미로 매주 목금토에는 이모부와 만날 것을 맹세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주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씨가 성년이 돼서 이모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이모는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협박하며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하고 씨를 놔주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주 목, 금, 토요일에는 이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추가한다는 부수 조항도 넣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미안하겠다. 그런데 나 너희 둘 다 사랑했다. 그것만 믿어줘. 이 독거미 같은 남자에겐 어떤 법의 처벌도 부족해 보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을 쳐놓고 먹이를 서서히 죽여 마침내 먹어버리는 독거미. 그 독거미가 그물에 걸린 나비를 사랑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